사우나를 못한다니 우리 보고 얼어 죽으라는 말인가요? 영하 40도를 오가는 살인적인 추위로 유명한 핀란드는 최근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이 끊기고 국제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핀란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우나 사용을 주 1회로 제한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죠. 이 소식은 특히나 핀란드의 북부지방 사람들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저기 마을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사우나를 못하면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살라는 거죠? 이 지역은 10월부터 시작된 겨울이 4월까지 이어지고 한밤중에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방을 사우나에 의존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말합니다. 핀란드 겨울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다고요. 북부의 작은 마을 로바니에미 영하 30도를 오가는 이곳의 겨울은 너무 혹독합니다. 그 어떤 난방도 무력화시키곤 했었죠. 살인적인 추위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누구도 예상 못할 결말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눈과 귀를 크게 열고 재미있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감동 가득한 사연으로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대째 이어져온 카르후 사우나의 운영자 마르쿠 라이넨입니다. 우리 사우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온 마을의 자부심입니다. 매일 아침 장작을 패고 돌을 달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죠. 뜨거운 돌 위에 물을 끼얹으면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수증기 속에 한숨도 함께 피어오르고 있어요. 장작값은 계속 오르고 전기요금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았죠. 저는 매일 밤 장부를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기만 했으니까요. 헬싱키에서 일하는 아들 에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사우나도 힘들잖아요. 도시로 나오세요. 아들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역사였으니까요.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마을 전체가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사우나는 단순한 목욕탕이 아닌 우리의 생활이자 문화였으니까요. 주민들은 추위에 떨며 대책을 찾아 헤맸어요. 저 역시 매일 밤을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죠. 깊어가는 밤, 저는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일기장을 펼쳐보곤 했습니다. 그 페이지 속에는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며 이곳을 지켜온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떠나는 사람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해결책을 찾아 헤매던 중에 건축 컨설팅 업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든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사우나를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죠. 그곳에서의 만남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줄은요. 창밖으로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고 사우나의 온기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3대에 걸쳐 이어온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 저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했으니까요. 건축 컨설팅 사무실에서 만난 한국인 윤지수 연구원의 첫인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 사우나의 설계도를 살펴보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처음엔 한국인 연구원이 핀란드 전통 사우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윤지수 연구원은 우리 마을을 둘러보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우나가 난방의 중심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죠. 핀란드 사람들에게 사우나는 심장과 같아요. 몸을 데우고 나면 그 온기가 오래 지속되거든요. 하지만 그 연구원의 다음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다면 사우나를 제한하면 난방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마을의 여러 집들을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의 집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죠.
사우나를 못하니 집안이 얼음장 같아요. 전기장판으로 버티고 있지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주민들의 한숨 소리가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연구원은 꼼꼼하게 메모를 하더니 며칠 뒤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자리에서 코웃음이 났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우나로 살아온 핀란드에서 바닥 난방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여긴 핀란드입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사우나로 살아왔어요. 바닥 난방이라니 그게 통할 리가 없죠. 제 반응에도 윤지수 연구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죠. 한밤중까지 이어진 대화에서 온돌의 역사와 원리를 상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한국에서 온돌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현대 건축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말이죠. 처음엔 반감이 들었지만 점차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온돌이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공간 전체의 온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한국의 기술이 핀란드의 혹한에서도 통할까? 밤이 깊어갈수록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죠. 결국 저는 연구원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보고 결정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전통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연구원을 다시 찾았어요. 온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죠. 윤지수 연구원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온돌은 열을 오래 간직하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온돌이 공간 전체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사우나의 열기를 바닥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우리 마을의 대부분 건물은 목조 구조였죠. 구조 변경이 가능할까요? 목조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도를 보며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만 데우는 게 아니었죠. 공간 전체의 온도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이 기술이 목조 건물에서도 충분히 활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 질문에 연구원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초기 설치 비용은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죠.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신경 쓰였어요. 일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반응이 엇갈리더라고요. 전통이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이 줄을 이뤘습니다. 연구원은 끈기 있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온돌은 사우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우나의 효율을 높일 수 있죠.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건 바로 이런 해결책이었죠.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우나의 열을 온돌로 전달하는 시스템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고 장작 소비량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온돌 시스템 도입은 큰 모험이었어요. 실패하면 재정적 손실도 크고 마을 사람들의 신뢰도 잃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는 모두가 추위에 고통받을 게 뻔했어요. 마침내 결단의 순간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죠. 실험을 시작한 첫날, 제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실험실로 개조한 창고에서 연구원과 함께 온돌 시스템의 첫 테스트를 시작했죠. 사우나의 뜨거운 돌에서 발생하는 열을 바닥으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어요. 열 전달 파이프를 설치하고 첫 가동을 시작했을 때
바닥의 온도가 균일하게 퍼지지 않았거든요. 어떤 부분은 너무 뜨거웠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차가웠죠. 실패의 쓴맛을 보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열 전달 방식을 수정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죠. 바닥 전체가 너무 뜨거워져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시험 삼아 찾아온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연거푸 실패하면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투자한 비용도 적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었죠. 아들 에로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연구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연구원의 끈기 있는 모습을 보며 저도 다시 힘을 내기로 했죠. 문제의 핵심은 열을 어떻게 균일하게 전달할 것인가 였습니다. 사우나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어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실험에서 우리는 조금씩 진전을 보였습니다. 온수 파이프의 배치를 조정하고 열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아냈죠.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의 온도가 서서히 안정되어 갔고 열이 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온수 순환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사우나의 열기가 바닥 전체로 균일하게 전달되기 시작한 것이죠. 더 이상 뜨겁거나 차가운 부분이 없었어요. 마치 따뜻한 이불 속에 있는 것처럼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사우나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바닥의 온기가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이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였죠. 에너지 효율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고 장작 소비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보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찾은 해답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닌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 고민하던 어느 날 문득 우리 전통 사우나의 난방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열기 순환 시스템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사우나의 열을 직접 전달하는 대신 뜨거운 물을 바닥으로 순환시키는 방식을 떠올렸어요. 즉시 설계도를 수정했습니다. 기존 사우나의 물 저장고와 온돌 시스템을 연결하는 새로운 구조로요. 밤새 도면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였어요. 첫 시공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조 건물의 바닥을 뜯어내고 파이프를 설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죠. 매 순간 전통 건물의 구조를 해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모든 공사가 끝나고 첫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온수가 파이프를 따라 흐르기 시작하자 바닥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느껴지는 온기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혁신의 순간이었어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사우나를 사용한 후에도 바닥의 온기가 오래 지속되었고 장작 소비량이 30%나 감소한 것이었죠. 무엇보다 사우나 사용 횟수를 줄여도 실내가 따뜻하게 유지되었어요. 이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였죠.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데이터가 쌓여갔어요. 에너지 소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온도 유지 시간도 크게 늘어났죠. 수치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해결책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돌과 사우나의 시너지 효과였습니다. 사우나에서 발생하는 열이 낭비되지 않고 바닥 난방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이 대폭 향상되었죠. 이는 단순한 기술의 조합이 아닌 완벽한 융합이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손님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편으로는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죠. 우리의 도전이 마침내 결실을 맺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시스템을 점검하며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인 이 순간, 저는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첫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의 실험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자부심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이었으니까요. 저는 수십 년간 사우나를 이용해온 단골 고객들의 의견이 궁금했어요. 그들의 솔직한 평가가 필요했으니까요. 이거 정말 특별한데요? 따뜻한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는 바닥 난방에 큰 관심을 보였죠. 아이가 바닥에서 놀기에도 좋고 사우나 후에도 춥지 않아서 좋네요. 이건 정말 혁명이에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며칠 사이에 정말 많은 문의를 받았죠. 우리 집에도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을까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오랫동안 사우나를 이용하지 못했던 노인분들의 반응이었어요. 이제는 사우나를 자주 못하더라도 따뜻한 바닥 덕분에 견딜만하다고 하셨죠.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다는 말에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타 지역 사우나 업체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둘 찾아와 조언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들의 태도 변화가 새로웠죠. 손님들의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단순히 따뜻한 것을 넘어서 이 시스템이 우리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이제 사우나가 더 특별해졌어요. 전통은 지키면서도 더 편안해졌으니까요. 매일 저녁 손님들의 후기를 정리하며 뿌듯함을 느꼈죠. 처음 시도할 때의 두려움이 무색할 만큼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에너지 사용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때마다 자부심이 커졌어요. 예약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구경하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요.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것이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공 사례를 핀란드 정부와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팀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이 북유럽의 혹한을 이겨내는 해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에너지 사용량이 평균 45% 감소했고 장작 소비량은 30% 이상 줄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더욱 놀라운 것은 실내 온도 유지 시간이었는데요. 기존 사우나만 사용했을 때보다 3배 이상 길어졌죠. 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였어요.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에너지 절감을 넘어선 혁신이며 전통 사우나와 현대 기술의 완벽한 조화라는 평가를 받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돌의 과학적 원리였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닌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온 정교한 기술이었어요. 뜨거운 열기가 바닥을 통해 전달되면서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는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데우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여러 사우나 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그들도 실제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핀란드의 대표적인 사우나 전문 잡지에서도 취재를 요청해왔고 전통 사우나와 온돌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온돌은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혹한을 이겨내며 발전해온 지혜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닥과 벽체를 이용해 열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원리, 열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술, 이 모두가 과학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이 기술은 북유럽 전체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때로는 해답이 먼 곳에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오래된 지혜가 우리의 현대적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요.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우리 사우나는 이제 세계 최초의 온돌 사우나라는 새로운 명성을 얻었고 매일 북유럽 각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붐볐어요. 제가 처음 온돌을 도입할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한국의 온돌이 우리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격인 거죠. 바닥 전체를 데우는 온돌의 원리는 사우나의 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켰고 이는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열 보존 능력이었습니다. 한번 데워진 바닥은 마치 축열지처럼 작용해서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해 주었죠. 온돌의 과학적 원리는 정말 대단했어요. 수천 년 전 한반도에서 시작된 이 기술은 열의 전도와 복사, 대류를 모두 활용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단순히 바닥만 데우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원리가 우리의 혹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죠.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사우나와 온돌의 시너지였어요. 사우나에서 발생하는 열이 온돌을 통해 효율적으로 순환되면서 에너지 낭비가 크게 줄었죠. 이제는 주 1회만 사우나를 해도 집안 전체가 따뜻하게 유지될 정도랍니다. 이에 따라 우리 마을 전체의 삶의 질도 한층 더 상승되었죠. 헬싱키에서 일하는 아들 에로도 이제는 달라진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한국의 온돌이 우리 핀란드를 살렸네요. 아들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에너지 위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과학이자 현대 기술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혁신이었죠. 이제 핀란드의 겨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온돌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따뜻합니다. 사우나 안에서 느끼는 온기는 이제 바닥을 통해 전체 공간으로 퍼져나가고 그 따뜻함은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온돌의 진정한 가치이자 우리가 발견한 새로운 희망인 것이죠. 매일 아침 사우나에 들어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 놀라운 기술이 우리의 오랜 전통인 사우나와 만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확신합니다. 온기가 흐르는 곳에 삶도 함께 흐른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진정한 혁신은 때로는 아주 먼 곳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한국의 온돌이 핀란드의 겨울을 녹인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카르후 사우나는 단순한 사우나가 아닌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온돌의 온기처럼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한국의 오래된 지혜를 겪어보셨을까요? 제가 만난 한국과의 인연을 생각하면 아직도 설레임에 가슴이 뛰네요.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